동부 지역에서 폭설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요 고속도로가 폐쇄되고 수천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 운항됐습니다. 뉴욕 지역은 오늘 아침 강추위로 출근길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미국에서 H5N1 감염자가 처음으로 숨지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러스가 확산함에 따라 그 위력을 드러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해리스 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관하고 트럼프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절도나 주거 침입으로 기소된 불법 이민자를 구금하는 법안 등 관련 법안 입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최근 둔기에 의한 외상 후유증으로 숨진 80대 한인 시니어가 사망 전 아들에게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버지를 폭행한 50대 아들은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 동부 지역이 폭설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요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 폐쇄되기도 하고 수천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 운항됐습니다. 열차 운행까지 가로막혀 워싱턴 DC와 보스턴 노선 등 40편이 넘는 암트랙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뉴욕 지역은 눈 피해는 없었지만 오늘 아침 강추위로 출근길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동부와 중부를 강타한 눈폭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5인치 이상 눈이 쌓이면서 2년 만에 최대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연방 정부기관은 폭설로 휴무 조치가 내려지는 등 도시가 마비됐습니다. 워싱턴 DC 뮤리얼 바우저 시장은 제설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며 가능한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부 캔자스 채프먼에선 1.5피트가 넘는 눈이 쌓여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주리 캔자스시티에도 1피트에 가까운 눈이 내려 관측 역사상 가장 많은 적설량이 기록됐습니다. 폭설이 강타한 지역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내린 눈으로 인한 결빙으로 폐쇄됐습니다. 버지니아, 메릴랜드,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주 등에서는 차량 충돌 사고가 수백 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폭설로 최소 5명이 교통사고 등 눈 관련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하늘길도 막혔습니다. 어제 오후 기준 미국으로 가는 국제선, 국내선 항공편 6,300편 이상이 연기됐고 2,000편이 취소됐습니다. 특히 워싱턴 DC 인근 로널드 레이건 공항의 제설 작업을 위해 활주로를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뉴욕 JFK, 라과디아, 뉴악 공항에서도 100여 편의 항공기가 취소 또는 지연 운행됐습니다. 북동부 지역을 운행하는 40편이 넘는 열차 운행도 취소됐습니다. 워싱턴 DC와 보스턴으로 가는 고속열차 노선 중 12개 이상이 전체 또는 부분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눈폭풍은 지나갔지만 한파는 당분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뉴욕시 최저기온은 화씨 22도, 섭씨 영하 5도를 기록했지만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는 영하 17도에 달했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강추위는 이어집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는 당분간 지속돼 1월 말까지 영하권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미국에서 H5N1 감염자가 처음으로 숨지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러스가 확산함에 따라 그 위력을 드러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호흡기 감염병, 인간 메타뉴모 바이러스 감염자가 미국에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보건부는 어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5N1에 걸려 입원했던 환자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망자는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난달 중순 H5N1 감염자 가운데 처음으로 심각한 증세를 보인다고 발표했던 환자입니다. 루이지애나 보건부는 이 환자는 65세가 넘었으며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환자는 자택 뒷마당에서 기르던 가금류와 야생 조류에 노출된 뒤 H5N1에 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루이지애나 보건부는 광범위한 조사 결과 지역 내에서 추가 H5N1 발병 사례나 사람 간 전염이 이루어진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CDC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선 H5N1 바이러스가 수백 곳의 낙농장으로 확산했고 사람에게까지 전염돼 작년 4월 이후
66명의 발병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이번 첫 사망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감염자 모두 경미한 증세를 보였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사망자가 감염된 바이러스에 어떤 변이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한편 중국에서 유행 중인 호흡기 감염병 인간 메타뉴모 바이러스가 미국에서도 퍼지며 경계심이 높아졌습니다. ABC 방송은 7일 미국에서도 지난달 11월부터 HMPV 확진 사례가 계속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기준 HMPV 주간 검사 양성률은 1.94%로 같은 주 독감이 18.71%, 코로나19 7.10%인 것에 비해 낮지만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HMPV는 상부와 하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잠복기는 3에서 6일이며 증상으론 기침, 코막힘, 발열, 호흡 곤란 등이 있습니다. HMPV는 치료제나 백신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연방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4년 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인증 당시 트럼프를 지지하는 폭도들이 의사당에 난입했던 것과는 달리 이날 상하원 합동회의는 아무런 소란 없이 평화롭고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어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는 대선에서 트럼프와 경쟁했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상원 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해리스는 트럼프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며 그가 지난달 18일 진행된 선거인단 투표에서 전체 538명 중 312명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해리스는 이어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선거인단 226명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기립박수로 격려했습니다. 해리스는 새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가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고 발표한 뒤 회의를 마쳤습니다. 이날 발표로 트럼프의 당선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회의는 사전에 지명된 상하원 의원들이 주별로 선거인단 수와 투표 결과를 낭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해리스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모든 사람이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겠다는 의지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존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매우 취약하고 위기의 순간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미국의 47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합니다.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절도나 주거 침입으로 기소된 불법 이민자를 구금하는 법안 등 관련 법안 입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연방 하원은 오는 8일 공화당 주도로 이른바 레이큰 라일리 입법을 표결에 붙일 전망입니다. 법안은 지난해 2월 조지아주에서 불법 이민자에게 살해된 여대생의 이름을 따 명명됐습니다. 라일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베네수엘라 국적 불법 이민자 호세 이바라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안은 이민세관 단속국이 강도, 주거침입, 절도, 좀도둑질을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고 이들이 미국에서 추방될 때까지 추가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구금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원도 오는 10일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하려면 60표가 필요해 최소 8명의 민주당 상원 의원 협조가 필요합니다. 법안을 발의한 케이티 브릿 상원 의원은 폴리티코에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제119대 의회 첫날부터 미국 가정을 보호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 준비가 돼 있고 트럼프 두 번째 임기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잇따르고 있는 강력범죄가 시민들의 불안을 키우면서 재택근무자들을 사무실로 출근하게 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컬럼비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그룹 바이털시리 연구에 따르면 2024년 뉴욕의 지하철 중범죄는 573건으로 1997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지하철 내 살인사건은 10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블룸버그는 수많은 대응 조치에도 불구하고 2024년은 이용 승객들에게 수십 년 만에 가장 위험한 해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대중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해 역사 내 경찰 배치를 늘리고 주 방위군까지 동원해 검문 검색을 강화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경영자들은 직원들이 재택근무 대신 일터로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직원들의 범죄 피해 두려움이 사무실 복귀를 꺼리게 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MTA 통계에 따르면 뉴욕 지하철의 일간 탑승객 수는 300만 명대로 400만 명대를 웃돈 팬데믹 이전 시기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건만 보더라도 지난달 31일엔 20대 남성이 뉴욕 맨해튼 한복판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다른 남성을 갑자기 밀치는 사건이 있었으며 새해 첫날인 1월 1일엔 뉴욕 컬럼비아대 인근 지하철역에서 한 승객이 흉기 공격을 당했습니다. 지난달 22일엔 뉴욕 코니아일랜드 유원지 인근 지하철역에 정차 중이던 객차에서 30대 불법 체류자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불을 질러 피해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져 뉴욕 시민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지난해 처리한 민원 처리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총 처리 건수는 4만 8천여 건인데요.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이 1만 7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사 확인, 여권 발급이 뒤를 이었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이 발표한 2024년 민원 업무 처리 실적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처리된 민원 처리 건수는 48,943건으로 2023년 47,697건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다만 팬데믹 당시 발급하던 격리 면제서가 사라진 탓에 2021년 65,618건, 2022년 48,949건보단 총 민원 처리 건수가 감소했습니다. 2021년부터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던 국적 이탈 건수는 지난해 총 752건으로 2023년 798건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505건, 2022년 641건에 비해선 많은 수준입니다. 한인 2세수가 늘고 있는 데다 한국 국적을 제때 이탈하지 못해 미국 내 공직 선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 사례가 전해지자 부모들이 서둘러 자녀의 국적 이탈 신고를 한 결과로 파악됩니다. 작년 국적 상실 신고 건수는 총 1,939건으로 2023년 2,007건보단 소폭 감소했습니다. 복수국적, 국적 회복 건수는 지난해 116건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2021년 연간 26건 수준이던 복수국적, 국적 회복 건수는 2022년 70건, 2023년 93건, 2024년 116건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한국 국적 회복을 하는 동포가 계속 늘면서 2023년 재외동포 국적 회복 건수는 4,13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 사증 발급 3,465건, 영사 확인 13,737건, 공인인증서 발급 573건, 범죄 경력 증명서 발급 88건, 병적 증명서 발급 84건 등을 기록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지난해 정기 현장 민원실과 원거리 순회 영사 총 45회를 개최했습니다. 한편 2023년 발효된 한국 뉴저지 운전면허 상호인정 시행 이후 약 700명이 한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뉴저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위한 서류를 발급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타운이 어제 새해 첫 시의회에서 지난해 선거에서 당선된 시의원 선서식을 개최했습니다. 이상희, 찰리신 두 시의원은 축하해준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살기 좋은 펠팍타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팰리세이즈 파크 보로홀에서 열린 새해 첫 시의회. 지난해 치러진 시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이상희, 찰리신 두 시의원은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이어 열린 선서식에서 먼저 재선 시의원이 된 이상희 의원은 부모님 그리고 오빠와 함께 성경에 손을 올려 선서를 한 뒤 취임 소감으로 자신의 부모님처럼 한인 1세대의 언어 장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며 그 장벽을 허무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원으로서 그 언어 장벽을 좀 넘어보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귀가 되어서 타운의 일정들을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잘 듣고 시민의 입이 되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고 시민들의 발이 되어서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선서한 찰리 신 의원은 팰리세이즈 팍이 살기 좋은 타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영어로 하면은 시의원 카운슬 멤버담도 서비스맨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로 여러분을 위해서 서브하고 봉사하는 그런 카운슬맨이 되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반드시 팔리사이드 팍을 자랑스러운 팔리사이드 팍, 영광의 팔리사이드 팍,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팔리사이드 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임식에 앞서 타운 의회는 지난 3년간 시의원으로 활동한 스테파니 장 전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우리 타운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팰리세이드 팍과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시의원 선서식이 열린 새해 첫 타운 의회에는 최근 뉴저지 주지사 출마 선언을 한 조시가 타이머 뉴저지 연방 하원 의원이 참석해 직접 선서식을 주관하는 등 한인 사회에 관심을 보였으며 뉴저지 주 하원 엘렌 박 의원과 샤마 헤이드 의원 그리고 버겐 카운티 클럭 존 호건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날 임기를 시작한 이상희 찰리 신 두 시의원은 앞으로 3년 동안 타운 시의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최근 둔기에 의한 외상 후유증으로 숨진 80대 한인 시니어가 사망 전 아들에게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청 공보관은 어제 82세 한인 남성 경장 씨를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56세 용의자 장준석 씨는 숨진 장 씨의 아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장 씨는 현재 살인 미수 및 시니어 학대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용의자 장 씨는 지난해 11월 1일 부친을 공격했습니다. 클레어몬트 경찰은 사망한 장 씨가 클레어몬트 지역 이스트 베이스라인 로드 인근 주택가에서 지인에게 공격을 당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은 공격을 당한 장 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뒤 양로병원으로 옮겨졌고 용의자는 이후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망한 장 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0시 11분쯤 클레어몬트 지역 사우스 인디언일 블러바드 500번지 인근 양로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은 장 씨의 사망은 살인에 의한 것이며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부 외상 후유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새해 첫날 차량 돌진 테러로 50명 가까이 사상자가 발생한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를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어제 오후 참사 현장인 뉴올리언스 번화가 프렌치 쿼터의 버번 스트리트를 찾아 보도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헌화하고 묵념했습니다. 이어 추모식이 열리는 인근의 세인트 루이스 대성당으로 이동해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했으며 생존자, 지역 경찰관과도 만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추모 연설을 통해 연방 및 주 정부, 지방법 집행기관이 신속한 조사 완료를 위해 모든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나의 팀에 지시하고 있다며 프렌치 쿼터에 사는 모든 사람과 뉴올리언스 시민이 치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 경제분석국은 오늘 지난해 11월 미국의 무역 적자가 782억 달러로 전월 대비 6.2% 확대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780억 달러보다도 큰 폭의 적자입니다. 수출은 전월 대비 2.7% 증가한 2,734억 달러로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상품 수출은 전월보다 3.6% 증가한 1,776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은 전월보다 3.4% 증가한 3,51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로이터는 수입 증가 배경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인상을 우려한 기업들이 수입을 앞당긴 점을 언급했습니다. 국가별 무역 적자폭은 중국 254억 달러, 유럽연합 205억 달러, 멕시코 154억 달러가 상위 1위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올해 뉴욕주의 자녀 세액 공제를 역대급으로 크게 확대해 4세 미만 자녀의 경우 한 명당 기존 330달러에서 3배가량 늘어난 최대 1000달러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4에서 16세 자녀 경우에는 한 명당 기존 330달러에서 최대 500달러까지 지급합니다. 수혜 대상은 연소득 20만 달러 미만까지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포컬 주지사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신년 연설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뉴욕주의 차일드 텍스 크레딧 확대 제한이 2025에서 2026 회계연도 최종 예산안에 반영될 경우 수혜자는 뉴욕시 어린이 120만 명을 포함해 주 전체 어린이 275만 명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뉴욕시 311 민원 신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접수된 민원은 소음 신고가 73만 8,816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파티 소음, 층간 소음, 거리 소음, 차량 소음, 헬리콥터 소음 등 소음 불만이 1년 내내 하루 평균 2,000건 이상 이어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불법 주차 민원이 50만 7,481건으로 2위에 올랐고 난방 온수 공급 민원이 23만 7,374건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주택 앞 불법 주차 등으로 드라이브웨이가 막힌 진입로 방해 민원이 17만 707건으로 4위, 거리 청소 미비 등으로 발생한 비위생적인 상태 민원이 12만 889건으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외 도로 상태 불량, 방치 차량, 배관 불량, 페인트 석고벽 문제 민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도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9도, 섭씨 영하 2도, 밤 최저 기온 21도, 섭씨 영하 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약간 구름이 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더 많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